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이긴 한데, 이제 킬러 문항으로 많이 나왔던 또, 문항들이라서, 이게 좀 극과 극이에요. 쉬운 건 엄청 쉽고, 어려운 건 또 엄청 어렵고 그래. 자, 일단 금판별 쪽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면, 여기는 어디 갔어? 일단 fx를 분석하는데 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당연히 첫 번째는 인수분해야. 그러니까 fx의 근을 생각을 할 때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면 뭐 다른 거를 쓸 필요가 없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수분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까지는 금방 근을 찾아냈어. 근데 나머지가 여기가 되게 지저분하게 나와요. 뭐 사실은 근을 찾을 수 있지만 이게 뭐 예쁘게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이제 대충 하나 정도만 나왔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의 근을 찾았으니까 3차 함수인 경우에는 여기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나머지는 2차식이니까 당연히 이거 판별식 쓰는 게 제일 간편합니다. 그러니까 미분을 하는 것보다 근을 판정을 할 땐 근 하나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쪽에서는 판별식 쓰는 게 제일 빨라요. 근이 이쪽에서 판별식 돌려버리면은 근이 2개인지 1개인지 1개인지 금방 나오잖아. 그러니까 미분까지 갈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근을 판정을 할 때 근에 대한 판정을 할 때 fx는 gx,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함수 분리라 그래. 함수를 분리를 해서 내가 풀기 쉬운 형태로 얘네들을 함수를 찢어내는 거야. 그거를 오늘 좀 많이 할 겁니다. 수능에서는 어쨌든 이 hx라고 하는 빼기 함수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 놈이 0인 걸 풀어낼 때 적당량을 넘기고 또 적당량을 이쪽으로 넘겨서 얘네들에 대해서 만나는 교점을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많이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안 되면 이제 드디어 f'x는 0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까지가 이제 f에 대한 영역인데 그냥 근판정이 뭔가 잘 안 돼. 그랬을 때는 미분을 해. 알파, 베타 값을 찾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f알파와 f베타의 이 상황을 가지고 이제 근판정을 해. 일반적인 근판정은 이제 그냥 단순한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네 두 개를 곱해갖고 이게 음수가 뜨면 어떻게 돼? f알파는 양수, f베타는 음수 이렇게 되면 근이 3개라는 얘기지. 그렇지? 이게 는 0이 되면은 근이 2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잖아. 이게 0이면은 이렇게 걸리거나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f알파가 0이거나 f베타가 0이면은 근이 2개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양수가 떴어. 그럼 이때는 근이 1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면은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고 근판정을 할 수가 있어.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고 근판정을 하는 게 이제 역대 문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요게 너희들은 무의식적으로 써. 그래서 그냥 뭐 딱히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뭐 그래프 그려서 요 상황이네 하고 많이 풀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의식을 해서 풀면은 나중에 더 잘 풀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어쨌든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근의 개수 변화점. 이때는 아무래도 이게 3차 함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뭐 요런 상황 있죠. 이렇게 근의 개수가 2개, 이런 상황에 대한 변화점은 뭐 가장 중요하게 접하는 상황이죠. 접하는 상황에서는 3차 함수 입장에서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하여튼 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를 오늘 이제 많이 어쨌든 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기초 문제랑 좀 고난이도 문제가 혼재가 되는 이제 그 파트이기 때문에 진짜 쉬운 문제도 많이 나오고 정말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나와. 그래서 어쨌든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 페이지에 교재 기출강의 보시면 일단 뭐 네모 1번은 뭐 별건 없고 3차 함수 근판별에서 예시 1번 봅시다. 뭐 쉬운 것도 일단 설명을 할게요. 자, y는 x 세제곱에 3,
x제곱 더하기 a에 근판정을 하시오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이 자체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괜찮지. 미분을 해서 0과 3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거를 찾아내시고 2가지 2가 기울기가 0이 되는 애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a 여기는 a 빼기 4 그래서 근이 두 개가 나오게 하는 여기에 있는 방법을 쓰는 거죠. 여기에 있는 애 여기에 있는 애 그러니까 a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이 방법을 씁니다. 근데 이제 근의 입장에서 함수를 분리해서 들어가는 거는 마이너스 a 이렇게 함수를 두 개를 찢어내요. 이렇게 찢었을 때 효과는 얘를 그리기가 편해진다는 거. 그래서 얘를 먼저 그려서 0과 3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2를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애랑 이렇게 되는 애랑 a 값이 마이너스 a지 마이너스 a가 되면 a가 0 또는 4가 됐을 때 근이 두 개가 나온다 라고 요걸 이제 많이 잘 써야 돼 수능에서는 요거보다는 요거를 더 많이 잘 써야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풀어내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 얘는 x분의 16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 실제로 이제 이과생이면은 이거를 직접 미분을 해갖고 근판정을 할 수는 있어. 이게 수능 문제로 나왔던 건 진짜 뭐 한 20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 거의 한 25년쯤 돼가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이과적으로 풀어내면 그래프를 두 개를 각각 그려요. 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니까 2차 함수인데 위로 볼록하고 y축 대칭인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한 개, 두 개에서 만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몇 개, 그러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 이렇게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게 여기 접하는 상황이야. 근의 개수에서 가장 중요한 상태 접하는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근의 개수가 몇 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단 접하는 걸 먼저 그리면 거의 대부분 답이에요. 거의 한 80% 이상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을 실제로 이제 이과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내면 여기 만나는 접하는 이 점을 세팅을 하고 fx랑 gx랑 함수를 분리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함수 값이 같고 기울기도 같다. 이걸 풀어줘. 이렇게 f의 알파가 g 알파가 된다. 그 다음에 f 프라임 알파가 g 프라임 알파 이다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수투에서는 이 유리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은 이제 수투 방법은 아니야. 근데 어쨌든 뭐 미적분에서는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수투에서는 쓸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아니고 여기다 x를 곱해. 16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ax를 이렇게 바꾸고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모순이 되죠. 어차피 0이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0은 걸러지게 돼. 자 넘기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함수와 이 함수를 각각 그리는 게 어렵지가 않지.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3차 함수를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 AX를 그려요.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이렇게 접하게 그려. 자, 이렇게 돼요. 자, 접하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예전에 한번 했어. 접하는 상황이 되면 이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같다. 이 식을 쓰는 게 한 줄이라도 덜 써서 좋아.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것보다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같다를 이용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접점을 t로 세팅을 해요. 자, 그럼 평균 변화 t분의 ft. t분의 f는 여기 t의 세제곱 더하기 16이 되고 순간 변화율은 여기서 순간 변화율 미분하면 3x제곱이니까 3t 제곱이 되고 그때의 기울기가 a가 됩니다. 됐죠? 요거 뭐 방정식 풀어내는 건 어렵진 않지. 그치? 그러니까 함수를 분리하는데 내가 쉽게 그릴 수 있는 부분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a를 조절하는 거야. 요게 제일 많이 쓰여요. 미적분에서는 더 많이 쓰이고. 자, 근데 접했으면 어떻게?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좋습니다. 이거 몇 번 했는데 그래서 여기가 2 이렇게 보이면 좋아요. 여기가 2 이렇게. 이게 되면은 약간 그때도 얘기했지만 약간의 숫자 센스만 있으면 돼. 이게 뭐 엄청 어렵지가 않아. 자, 다시 볼게. 자, 천천히 할게요. 여기 알파, 여기 베타로 세팅했어. 자,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쓸 거야. 자,
요거 다시 정리할게요. x 세제곱 ax 더하기 16은 0. 예, 이 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베타에서 접했어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0이야. 여기 2차 없어. 빵이야. 그 다음에 얘를 쓰는 게 좋겠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6. 그걸 쓰는데 여기 베타, 여기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2 베타를 쓰면 베타 2잖아. 베타 2. 이 정도는 그냥 쉽게 보이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일단 접점을 구하는 데는 3차 함수 정도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안 쓰는 게 손해야. 접하는 상황이 나오면 그 접점을 구하는데도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너희들이 수능 때도 쓸 수 있는 스킬도 아니고 뭐 전공법이에요. 이거는 뭐 요령도 아니고 접선보다 조금 더 효율성이 좀 큰 상태가 되지. 자, 근데 어쨌든 초월 함수까지를 바라보면은 가장 효율성이 높은 건 요 놈이에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 요게 이제 제일 많이 쓰이긴 합니다. 미적분 영역까지 쓴다면. 자, 뭐 이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예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너저분한 문제인데 이렇게 썩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는 아닌데 이런 게 나올 수는 있어. 왜냐면 요즘에 그냥 수능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교육청 문제 내시는 분들로 많이 교체가 돼갖고, 자, fx는 교육청 문제 그리고 6x 이렇게 해볼게.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자, 일단 함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뭐 딱히 이거를 분리하는 것보다는 얘를 하나의 함수로 생각해서 는 0을 따져볼 거야. 뭐 별거 없어. 근데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치? 자, 미분은 일단 뭐 가능은 하니까 12x 제곱의 6은 0. 얘를 하면 넘어가면은 2분의 1, 루트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데, 자, 이렇게. 얘네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이렇게 그리는 거야. 여기 홀수차야. 홀수차만 있으니까 원점 대칭이라서 y축을 이렇게 그려놓고, 3만큼 평행이동이야. 그러면 여기가 y는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x축이 어디에 이제 존재하겠냐 이거야. 3만큼 올라갔는데, x축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 이걸 따져줘야 돼. 그럼 이걸 따져줄 때 판정할 수 있는 해결사가 누구야? 극소가 이걸 해결을 하죠. 극소라고 하는 요 녀석이 0이냐 아니면 음수냐 양수냐 이것만 따지면 근의 개수가 나오는 거지. 그치? 왜냐면은 이미 극되는 양수 이미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쓴 거, 요거 쓰는 거 요거 이렇게 된 거 어떤 상황인지를 보는 거야. 되게 심플한데 이거를 제대로 더 정확하게 빨리빨리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1을 함수값에다 집어넣습니다. 이쪽에다 집어넣으면 4의 세제곱이니까 제곱을 먼저 하고 루트 2분의 1 쓰고 6에다가 루트 2분의 1 하고 자, 얘의 부호를 따져봅니다. 자, 함수값을 집어넣었어요. 얘는 2가 되고 루트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4 루트 2 더하기 3인데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 루트 2 더하기 3이고 느낌이 잘 안 오니까 제곱을 합시다. 제곱하면 8 제곱하면 9 그러면 얘는 양수죠. 양수. 그렇다면 x축은 이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근이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근이 하나예요. 자, 이런 방법을 이제 일반적으로 쓰고, 자, 이제 어떤 이제 방법, 함수를 이제 분리를 하는 방법으로 다시 가볼게. 이게 두 가지 능력이 다 있어야 돼. 자, 일단 첫 번째, 저기 있는 f 함수를 먼저 할게. f 함수를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3. 얘가 4x 세제곱 더하기 3이야. 자, 그러면 이제 6x를 여기다 그렸을 때, 6x가 이렇게 그려지면 그냥 하나일 거고, 당연히 여기서 접하게 되면, 접하면 근이 2개일 거고, 그 다음에 6x가 이렇게 되면 근이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풀려고 해보니, 자, 그 기준을, 이때 6x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접하는 걸 기준으로 먼저 잡아요. 얘를 그래서 모르니까, 얘를 mx 이렇게. mx를 하고,
접했으니까 우리가 쓰는 방법은 평균 변화율과 소감 변화율 갖다를 또 쓸 겁니다. 자, 해봅시다. 평균 변화율 여기 t라고 할게요. t분의 4t 세제곱 더하기 3. 이 미분하면 12t 제곱. 이 m이 걸리지 풀어주면 돼. 그치? 요거를 어쨌든 풀어주면 t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 뭐 별거 없잖아. t 세제곱이고 이렇게 넘어가서 계산하면은 t의 값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뭐 앞에서 풀어놨으니까 이 m이라고 하는 애가 6보다 클 겁니다. 뭐 풀어서 여기다 값을 집어넣어버리면은 6하고 비교해서 m이 6보다 큰 거를 확인하면 돼요. 자, 뭐 하여튼 뭐 이런 방법이 있고, 뭐 이 정도만 합시다. 뭐 오버할 것도 없고. 자, 그 다음에 4번을 이거 아까 문제 푸는 거 내가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열심히 계산을 하는 걸 봤어요. 여기 4번. 여기 예시 4번이 아직 2페이지입니다. 자, fx가 x세제곱에 x제곱 빼기 x. 그 다음에 gx가 이게 좀 특수한 문제야. 이거 문제를 내신 분이 천재라고 하고 평가원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교육청 문제였으면 그냥 계산하는 문제였을 텐데 평가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학을 엄청 잘하시는 천재라고 불리시는 그런 분들이 만든 거야, 이 문제를. 그러니 그 천재가 만들었으니까 좀 믿음을 가지고 좀 풀어야 돼요. 이 그냥 계산으로 막 하라 이런 형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함수를 이제 분석을 할 때 함수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점이에요, 점. 여기들 대학교 가면 함수를 다시 배우는데 점집합으로 배워요. 그래서 고등학교의 문제, 함수의 문제는 다 점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점을 제시를 해. F1은 3, F'1은 3, 뭐 이런 정보를 점으로 줘. 그래서 그 함수를 찾아라 이래요. 그래서 점에 대한 분석에 민감하면 돼. 자, 봅시다. 인수분해가, 요거 그냥, 이쪽이 근이 별로지. 우리는 fx의 근이 중요한 게 아니고 gx랑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해봐야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럼 미분을 해볼게. f'x는 3x 제곱에 2x 빼기 1이 되니까 인수분해 됩니다. 1, 3, 1,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있는 3차 함수는 어떻게? 마이너스 1과 3분의 1에서 기울기가 0이에요. 자, 그리고 이 함수는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뾰족한 함수고, 이거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 y축 대칭이면 y축이 대충 한 요쯤에 치우쳐서 들어가죠. 이렇게. 그럼 요 위에 여기 꼭지점이 있는 거고, 꼭지점이 있는데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돼. 이 k가 여기서 표시가 안 되는 k가 음수예요. 그 여기가 0,0이야. 0,0. k가 양수가 되면 이렇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양수가 되면 이렇게 0보다 큰 쪽으로. 근데 문제에서는 우리 오리지널 문제에서는 이제 k가 음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자,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로 접하는 이 상태를 찾아야 되는 거고, 접하는 상태 여기 기울기가 4로 정해져 있으니까 얘가 4인 걸 풀어주면 되지. 3x 제곱에 2x 빼기 5는 0을 풀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뭐 1, 3, 1, 5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에서 1, x는 1에서 기울기가 4가 됩니다. 자, 이게 대칭성을 생각했을 때 여기 1 있잖아. 여기 마이너스 1이죠. 자, 여기 이제 민감해야 돼. 자,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아요.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는데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빼기 1이 여기 4 더하기 k가 돼서 k가 마이너스 3이야. k가 절편이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자, 대칭성을 띄워야 되는데 대칭성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같아졌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이 직선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값이 여기 요 값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4 마이너스 4에다 마이너스 3이 되니까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1이 나오죠. 1 여기 1이 나와. 요 빨간색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으면 점에 대한 분석이니까 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 빼기 1 잠깐만 이거 플러스가 되지? 그래서 1이 나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뭐냐면 여기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게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자, 여기 1,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1이어야 돼. 일단 높이가 지금 달라서 잘못 그려놓은 거야. 자, 다시 그려볼게. 다시 예쁘게 완벽하게 그려봅시다. 여기를 1과 여기를 마이너스 1로 놓고 우리는 3참수가 마이너스 1에서 기울기가 0이고 여기서 같은 점을 지나가는 걸 알아요. 그러니 여기서 기울기 0인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점을 지나가면서 동시에 여기서 딱 접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딱 그려져. 너무 예쁘지? 왜 예뻐 이게? 계산을 삼각형에서 여기 3차함수 면적만큼을 그냥 덜어내면 되지. 여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높이가 1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4고 가격이 2가 되지. 삼각형의 면적이 4야. 4에서 3차함수 면적 이만큼의 면적은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1이고 간격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아주 예쁘게 값이 나옵니다. 근데 뭐 계산 능력을 위해서 당연히 여기를 함수를 나눠서 계산하는 건 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정분석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왠지 모르게 뭐 이렇게 좀 이쁘게 설마 이거를 계산을 할까? 이런 이제 의심을 가지면서 한번 보세요. 이건 설명했으니까 이따가 이거 넘어갈게. 자, 1번 봅시다. 1번. 뭐 1번이 쉬운데 어려워요. 어려운데 쉽고. 일단 봅시다. 1번.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자, 일단 뭐 이거 연습용으로 좀 몇 개를 보여줄게. 이거 한 개의 실근만을 가져야 된대. 자, 일단 이 함수를 hx로 놓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봅시다. 일단 이게 a가 결정이 안 돼 있잖아. 그리고 정수 a래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게 수능 문제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0을 넣으면 근이 하나야. 0을 a에는 0을 집어넣으면 근이 하나예요. 성립하네. 이게 음수로 가면은 불리한 거지. 이게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양수 쪽을 먼저 건드려 보는 게 맞죠. 그럼 a가 양수면 이렇게 보면은 홀수차 a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3참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y는 a 이렇게 하고 그럼 당연히 x축이 이제 이렇게 되냐 아니면 이렇게 접하냐 아니면 이렇게 되냐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거는 결정을 이제 극소가 결정을 하게 되죠. 극소의 위치를 따져줍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뭐 3x 제곱 빼기 a는 0 그래서 x는 루트 3분의 a를 집어넣어서 아까 했던 그 방식을 써봅니다. 뭐 좀 더 적응해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양수가 나오냐 0이냐 0보다 작으냐 그것만 판정하면 돼.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얘를 분리를 합니다. 확실한 애는 왼쪽에다 넣고 모르는 애는 이렇게 넘겨요. 그러면 3차 함수와 그 다음에 기울기가 결정이 되지 않은 1,0을 지나가는 직선으로 얘가 뭐 이렇게 되니 아니면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되니 이걸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 접하는 상황을 찾아봅니다. 접하는 상황은 여기가 1이니까 평균 변화를 중간 변화를 써봐요. 자, 그럼 여기는 접점 몰라 t 쓰고 t 빼기 1분의 함수값은 여기 t의 세제곱 그 다음에 기울기는 3t 제곱이 a가 되는 걸 찾습니다. 간단하잖아. 뭐 어렵지 않잖아. 이거 뭐 t 구하는 거. 그래서 t를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접하는 상황에 이제 t 값이니까 요 a 값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함수 값을 이제 직접 집어넣어갖고 그런 여기 t 값이 나오면 그 a 이게 뭐 분수로 나오겠지. 분수로 나오면은 계산해 볼까요? t의 세제곱이 3t의 세제곱 빼기 3t의 제곱이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2t의 세제곱이 그냥 뭐 이렇게 예쁘진 않네.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구나. 다 날려버리면 t는 2분의 3입니다. 2분의 3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3 곱하기 4분의 그러니까 4분의 27이 되고 정확하게 a가 4분의 27일 때 접하는데 정수 그리고 근이 한 개의 실근만 가져야 되니까 이거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이거보다 작은 이제 숫자를 뭐 7은 안 되잖아. 6을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근데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냥 뭐 이건 사실 마음인데 이런 방법도 됩니다. x세제곱 더하기 a는 ax 이렇게 해도 뭐 안 풀리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상하지도 않아.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도 빨리 풀면 되거든. 여기가 a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는 상황에 ax 요거는 근과계수의 관계를 쓰기가 좀 힘들어. 왜냐면 이게 지금 요 1차도 a로 돼 있고 상수항도 a로 돼 있어서 이게 미지수를 풀어야 되니까 오히려 더 불편해요. 자, 근데 여기를 또 t로 해봐. 자, 그럼 t 분의 t의 세제곱 더하기 a가 껴들어가고 별로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어렵진 않아요. 이게 a 이렇게 되는데 예를 보면 a가 3t제곱이야. 그럼 여기다가 a 대신에 3t제곱을 집어넣고 그럼 풀어요. 그럼 뭐 난이도가 그렇게 차이는 없어. 근데 하여튼 저렇게 이제 함수 자체를 구해서 이렇게 극소를 구하는 방식이나 이렇게 접하는 방식이나 이게 지금 x축이 이렇게 들어가는 접하는 이 상태나 이렇게 접하는 상태나 사실은 접하는 상황으로 똑같은 거야. 같은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어쨌든 풀기 편한 상태로 뭐 답을 빨리 내는 게 일단 제일 좋죠. 뭐 어쨌든 쉬운 문제이긴 한데 중요한 문제니까 좀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채점을 했어야 되는데 자, 한번 자, 그 다음에 문제가 4번인가? 교재에서 4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가볍게만 얘기할게.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니까 삼수함수를 그려야 돼. 그리고 나서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극대가 되거나 극소가 K가 되도록 맞추면 되겠지. 뭐 삼수함수가 당연히 여기 4x 세제곱 빼기 12x니까 여기가 y는 이렇게 7 들어갈 거고 극대구소 값을 찾아내시면 돼요. 뭐 미분해서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5가 될 거고 요거 찾으면은 1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K가 이거이구나 이렇게 될 때. 근데 양수 K니까 뭐 15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지. 만약에 틀렸으면은 산수를 이제 잘못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8번도 같은 건데 이제 함수를 이제 적당하게 잘 분리하면 돼. 얘 3x 제곱에 빼기 더하기 2x 빼기 3, 2x 더하기 k에 대한 방정식을 풉니다. 2x는 그냥 날려버리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진 않지. 뭐 얘를 먼저 그리는 게 좀 편하겠죠. x세제곱 빼기 3x 제곱을 x제곱을 묶어내서 x 빼기 3으로 놓고 얘는 k 더하기 3으로 이쪽을 넘겨. 이 놈을 먼저 그리는 게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0과 3으로 얘를 그리고 여기 2에서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것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이게 0과 마이너스 4인데 k 더하기 3이 이렇게 되거나 k 더하기 3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7이거나 마이너스 3이면 돼요. 그래서 곱하면 뭐 됩니다. 뭐 이 정도는 그래서 보통 3점 이 정도로 나와.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1분 컷으로 빨리 풀어야 돼. 수능 문제로 나오면. 자, 그 다음에 또 뭐 비슷해요. 이제 함수를 그래서 분리해서 찢어내서 적당하게 얘네들을 편한 상태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뭐 11번도 그냥 빠르게 봅시다. 뭐 쉬운 거라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자, 3차 함수를 내가 편하게 그릴 수 있는 상황까지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3x 제곱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보는 게 뭐 제일 낫지. 그래서 0과 이게 수능 평가원에는 이 함수가 진짜 제일 많이 나왔어 이게. 그래서 거의 뭐 공부를 제대로 하면 이게 나왔던 애가 맨날 나와. 여기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또 뭐야?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되면 돼요. 얘는 0이 되거나 이렇게 마이너스 4가 되도록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뭐 이쪽 스타일 중에서는 여기까지는 아직 난이도가 많지가 않아요. 그냥 그럭저럭. 뭐 14번도 A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14번은 넘어가죠. 같은 시리즈 중에서 16번은 체크해서 꼭 푸시고요. 16번만 하면 될 것 같아. 뭐 체크하시고 18번도 뭐 그냥 똑같은 얘기지. 18번도 x세제곱에 3x제곱에 9x는 k로 세팅을 하시고 여기까지는 하는 게 제일 낫죠. 그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 미분해갖고 점을 찾아냅니다. 여기에 뭐 마이너스 1,5가 지나가는 걸 찾아내시고 여기가 3, 마이너스 27 지나가는 걸 생각하시고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되는 k를 찾아내면 돼요. k가 4일 때 최대가 됩니다. 자, 뭐 요 사이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방정식하고 부등식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게 경계에서 항상 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그래서 이거 진짜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돼. 5는 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자칫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23번 같은 경우에 이것도 뭐 쉬운 건데 문제를 그냥 대충 읽고 그냥 뭐 이렇게 빨리 풀다 보면 틀릴 수 있어. 자, 2x 제곱으로 묶어냅시다. 3이 마이너스 k로 분리를 해요. 이렇게 분리를 하고 0과 3으로 그래프를 그려요. 자, 이거는 아까 했던 거의 2배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 나와요. 자,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양수 쪽에서만 서로 다른 양의 실근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k. 그러면 요거는 빠져야 돼. 여기는 빠져야 돼. 이건 안 돼요. 요것도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k라고 하는 데는 마이너스 8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개수는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7까지 7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요건데 틀려. 잘못 판단을 하면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요거까지 3번이면은 8개가 되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몇 번이지? 23번에 플러스 K니까 7번이었구나. 어디 7번을 다 맞췄나? 이거 다들 잘 풀었네. 안 좋았네요. 자, 그 다음에 26번은 같은 얘기인데 8번이고 자, 설명해 줄게. 자, 26번. 이런 건 틀리면 안 돼. 자, 2x 제곱을 여전히 묶습니다. x 더하기 3은 마이너스 a. 요걸 풀 거예요. 자, 근데 0과 마이너스 3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자, 이러고 나면은 뭐 똑같지? 여기가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여기가 8이 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야. 여긴 또 들어가. 마이너스 2에서 여기 3참수 비율을 쓰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2가 되면 한 이 정도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 정도까지 갑니다. 여기 2.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는 했으니 여기서 이게 또 들어가네. 2개. 그럼 8은 또 들어가요.
그럼 7도 들어가고 여기 1까지 들어가죠. 0은 안 돼요. 그래서 1에서 8까지 8개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세야 돼. 자칫 잘못하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 중에서는 29번 정도를 체크해서 꼭 푸시고, 그 다음에 9번은 어떤 거 보자. 9번은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닌데, 자, 9번은 x세제곱에 3x가 t 빼기, 이거 뭐 분리를 다 이미 해줬네요. 편하게. 이거는 뭐 기함수니까 뭐 빠르게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뭐 미분하면은 1과 마이너스 1에서 여기서 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t의 마이너스 2, t 빼기 2가 이렇게 될 때랑 여기가 될 때 개수 변화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되면 1개, 요 밑으로 가면은 1개, 요 중간에 끼어 있으면은 3개. 그래서 여기가 기준이 되죠. 걔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 ft, 개수에 대한 함수 ft를 그리면, 자, 얘가 2가 되는 거. 그럼 4가 되지, 4. 기준이 4와 이렇게 되는 건 0입니다. 그러니까 0과 4를, 아니지, 잠깐만. 그치, 4 맞지? 0과 4. 이렇게 되면, 이때는 2개. 정확하게 0과 4일 땐 2개. 이거보다 커지고 작아지면 1개가 돼요. 1개. 그 다음에 3개. 가운데는 3개. 여기 3개. 이게 FT야. 그럼 FT와 A의 T, 이건 지수함수, 위치 정해져 있는 애인데, 이게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다 따져줘야 돼. 1은 아니라고 했으니 1보다 작을 때는 한번 그립니다. 이렇게 되면 만나는 점이 없죠. 여기 빵꾸가 있어서 안 돼. 1은 없고,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 이런 거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는 애들 중에서 여기를 지나갈 때가 취소가 되겠죠. 그래서 4,2를 지나가게 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 시리즈 중에서는 31번이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이게 최고창을 n으로 걸어놔갖고, 이게 이제 두께를 조정하는 형태가 돼서 31번을 꼭 체크해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0번은 자, 10번도 자, 요게 이제 킬러 스타일로 가는 한 중간쯤 되는 단계인데, 요 정도는 이제 요즘에는 뭐 그냥 3점으로 나올 수도 있어, 수능에서. 자,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추론형 포함해서 3차함수 추론형 3차함수 모양을 어떻게 예쁘게 그리느냐 라고 할 때 항상 경계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경계는 첫 번째, 가장 예쁜 3차함수, 이렇게 된 3차함수 있지, 이게 가장 예쁜 3차함수야. 얘를 하나를 그려보시고 그 다음 경계 이렇게 된 거 있지, 그치? 이렇게 된 게 가장 예쁜 애들이고, 이렇게 나온 애들이 답이 이제 수능 기출문제, 평가원 기출문제에서 거의 80% 이상이에요. 뭐 내가 생각할 때 거의 90% 이상인데, 아닌 애들도 조금 있어. 근데 얘를 먼저 그려놓고 나면은 머릿속에 제가 기준이 돼서 그 사이에 있는 애들도 더 쉽게 생각이 돼. 예전에 이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도 3을 생각하라고.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x는 3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 죽었다 깨어나도 3이 될 수 없지만 3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디서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하겠어. 뭐 사람이 부정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못하거든. 그래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면 코끼리가 생각이 나듯이 마찬가지야. 이런 거 처리할 때 3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3을 먼저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준을 생각하기가 더 편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 중에서 얘를 x 세제곱 12 x 더하기 k,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일단 k가 0이면은 가장 예쁜 함수야, 그치? k가 0일 때를 먼저 그리면 y축의 대칭이고 0,0의 대칭, y축의 대칭, 0,0의 대칭인 함수가 나옵니다.
아니지만 얘를 먼저 그려봐요. 이렇게 그리면 여기다가 이제 y는 a를 걸어야 돼. y는 a, 양수인 0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세 개. 되네요. 이렇게 되면은 y축 대칭이니까 이게 짝수로 대수가 나와.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계속 짝수만 나옵니다. 이게 원래 되는 건데 이게 k가 양수라고 또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애가 일단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봐. 얘를 양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해. 그럼 x축이 이쯤 생기겠죠. 이렇게 생긴 애를 한번 또 해봅니다. 그럼 당연히 절대값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다 a를 걸면 이렇게 2개, 4개 안 되고 이렇게 3개 이거 되네요. 그럼 위쪽으로는 이제 짝수 홀수계가 딱 한 번만 나오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잡아내시면 돼. 보통 이제 얘를 해서도 안 나오면 중간에 이제 또 거는 거죠. 중간에 이런 애들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 그러니까 너무 막 급하게 이걸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 얘부터 막 따져서 답을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될 것 같은 애를 막 찍어봐요. 얘 한번 찍어보고 그다음에 얘를 찍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3개 이렇게 해도 3개가 되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탈락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자, 요거랑 이제 비슷한 스타일이 33번이야. 33번 좀 난이도는 더 있습니다. 이것도 꼭 체크를 하시고 34번은 해고 34번을 이게 몇 번이니? 이게 34번이고 11번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죠. 이거 답이 다 달라. 답이 다 달라. 잠깐 누가 맞춘 거니? 이거 맞는다. 이 중에 한 명이 잘했습니다. 혼자 맞췄어. 잘했어. 어쨌든 자, 뭐 계산해서 말렸는지 아니면 뭐 그림에서 말렸는지 잘 고민해 보시고 뭐 비슷한 시리즈는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서 정말 단순하게 숫자 변형한 거 옆에 35, 36은 진짜 숫자만 바꿔서 똑같아 되는 문제가 그래서 그걸 의식하면서 한 번 더 연습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생기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37번이 이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거야. 자, 근데 아까도 했지만 잠깐만 우리가 fx 곡선이 나왔어. 그 다음에 직선 뭐 그냥 뭐 ax 더하기 b 이런 애들이 같이 나왔어요. 곡선과 직선의 관계가 나오면 당연히 이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니? 곡선과 직선이 나오면 당연히 접하는 상태가 제 1순위로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교과과정상 교과서에서 접선을 배워. 접선을 배우기 때문에 접선을 숨기는 기법이 되게 많아. 근데 그 접선을 숨기기 위해서 하여튼 별짓을 다 하거든?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몹시 힘든데 그냥 곡선 나왔고 직선 나왔으니까 왠지 접할 것 같아 이 생각을 하시고 곡선과 직선의 상태가 나왔으면 접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접하는 걸 먼저 그려야 그 다음에 접하지 않은 상태부터 생각을 잘하기 때문에 접하는 걸 기준으로 그냥 그리세요. 37번도 마찬가지야. 37번도 1차 함수 fx가 있어요. 1차 함수 fx. 그럼 뭔지 몰라도 이 곡선에 접하게 먼저 그냥 일단 그려. 그러면은 뭔가 기준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보시고 요런 스타일 중에서 아니다, 요거 뒤에 있는 거라서 요거 앞에 걸 먼저 하고 가자. 자, 요거 기억을 잘 해봐. 기억 잘 하시고 하여튼 되게 희한한 문제가 있어요. 짧은데 도대체 뭐 요상한 문제가 있거든. 그거 이따가 해볼 거야. 자, 일단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중간 문제를 해결합시다. 자, 얘는 어디야? 12번인데 이것도 답이 다 달라. 얘들아 어떡하니? 아니다, 답이 똑같은 친구가 둘이 있구나. 그럼 이게 답이 아닌데? 잠깐만, 이거 맞춘 사람 맞췄어? 오, 잘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기출문제라 내가 그 나눠준 메일을 잘 풀었으면 거기 있었을 거야. 이게 어려워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신 문제로, 방정식의 근을 따지는 형태로 가장 진화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형태 문제야.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합답형 형태도 있었는데, 이제 뭐 합답형이 나오지가 못하니까, 이런 스타일 문제가 앞으로도 더 뭔가 나올 거야. 자, 얘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번의 근판정을 해서 그래요. 자, 일단 fx를 보면은 개수가 별로긴 하지.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풀고 나면 느껴지는 게, 평가원이 정말 배려를 많이 해줬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다 풀고 나면. fx 더하기 x는 6x 더하기 k.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저놈의 절대값, 요놈을 해결해야 돼. 절대값, 요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0일 때가 가장 중요하죠. 만약에 fx 더하기 x라고 하는 애가, 이게 fx 더하기 x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근이 여러 개가 나왔다고 쳐. 그러면은 이걸 구간별로 다 나눠줘야 돼. 이거보다 작을 때, 사이 있을 때, 이거 있을 때 구간을 다 나눠줘야 돼요. 너무나 끔찍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평가원의 배려야. 자, 해볼게. 요 놈이 일단 0이 되는 데를 찾아야 돼. 그래서 fx 더하기 x를 분석을 합니다. 요 놈의 근을 판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근을 판정해야 돼. 극대극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근 판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 근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다 x를 더하면 2분의 1의 x 세제곱이고 2분의 9의 x 제곱이고 11x 이렇게 되죠. 자, 일단 근이 0이 하나가 있어. 그러면 x 제곱이고 2분의 1x 하면은 x 아니지 9x 22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얘기했던 거야. 근이 하나가 나왔어. 우리는 나머지의 정확한 근이 필요해요. 나머지의 정확한 근이 필요한데 정확한 근이 없어. 여기다 빨리 판별식을 쓰는 거야. 여기는 판별식 쓰는 게 좋지.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근이 없어.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근이 하나인데 대충 뭐 그래프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0을 기준으로 양수, 음수가 나눠지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애는 양수일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양수, 음수로 나눠지는 거니 양수일 때는 이게 플러스가 나오니까 2fx가 되고 이 x를 넘어가니까 5x 더하기 k가 돼요. 음수가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로 나는 게 없어져. 그럼 x는 마이너스 7분의 k 이렇게 나와. 자, 이걸 풀었을 때 근이 4개가 나와야 된다. 근이 4개가 나와야 되는데 3차랑 1차의 관계는 근이 맥시멈 3개가 나와요. 여기에서는 근이 1개까지 나올 수 있어. 그냥 무조건 여기서 근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 3개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 거지. 여기서 2개가 나오면 여기서 2개가 극복이 안 되잖아. 그래서 무조건 3개, 1개 나와야 돼. 그러려면 이게 근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x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k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거야. 이런 거. 이 조건이 이게 들어가요. 근이 무조건 여기서 1개가 생기는 조건이 k가 양수여야 돼. 그래서 이거를 못 따져갖고 뭐 이상한 짓을 좀 많이 해요. 이게 너무나 많은 k가 나오는 이런 상황인 거지. 자, 이거 풀어봅시다. EFX를 했지. 그래서 이게 배려심이 진짜 평가원에 만드신 분들이 너희들 계산 그래도 조금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래서 20x가 5x 더하기 k인데 넘겨서 15x는 k. 얘의 근의 개수를 따져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기본 기제 앞에서 했던 거. 앞에서 했던 개예요. 자, 얘를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자, 얘를 그리면 그때 극소값을 찾을 수가 있으니 이거는 계산 생략할게. 1일 때 7이 나오고요. 5일 때 마이너스 25가 나오는데 진짜 여기 근이 3개가 나오려면은 너무나 많아. 6에서부터 24까지 개수가 너무 많죠. 근데 이제 이 조건을 쓰면 K가 양수인 상황에서 K가 1, 2, 3, 4, 5, 6까지 1에서 6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여기 X가 0보다 크다도 빠뜨리면 안 돼요. 0을 집어넣으면 여기 요거보다 큰 쪽에서 근이 3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혀야 돼.
물론 중복 조건인데 이거까지 따져주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금판정 문제에서는 하여튼 제일 업그레이드된 가장 최근의 문제로 난이도가 제일 그래도 센 문제, 단일 문제로는 이런 거 잘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린 사람은 39, 40 이런 것들 잘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3번은 13번은 다 맞췄으면 좋겠는데, 오, 다 맞았네. 드디어 다 맞은 애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경계 딱 잡으면 되죠.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5번은 14번인가? 아, 14번이 5번인데. 오, 이것도 다 맞았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좀 다른 방식을 또 알려줄게. 다 맞췄으니까. 자, fx는 x의 세제곱 x 더하기 6이 x제곱 더하기 a 이렇게 되네요. 자, x가 양수 부분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fx가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gx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족하는 애가 돼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 있는 3차함수 하고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a 얘를 뭐 이쪽으로 옮겨도 상관없는데 이게 3차함수 그리는 게 얘가 편하니까, 그리고 얘는 무함수니까 그냥 하죠 뭐. 자, 요렇게 하면은 또 기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0과 1과 마이너스를 잡아서 y는 6을 잡아요. 요거 인수분해한 거야. 여기서 근이 0과 마이너스 1이니까 6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양수 부분에서 요렇게 된 애와 여기는 2차함수, 이것도 양수여야 돼. 이참수 y축 대칭이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게 성립하는 겁니다. 그거의 경계는 당연히 이렇게 접할 때가 되겠지. 접할 때가 됐으니까 뭘 하고 싶어요? 근각계수의 관계를 한번 써볼게. 근데 넘겨서 뭐 그래프 그리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근각계수의 관계를 쓸 건데 뭐 항상 얘기했지만 약간의 센스만 있으면 돼요. 약간의. 이걸 쓸 수 있는 개수는 여기랑 여기가 좋죠. 여기는 미지수도 들어가 있으니까 쓰기가 좀 불편해. 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가 1이야. 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두 개의 근을 곱하는 거지. 알파 베타, 베타, 또 다시 알파 베타. 한 개 마이너스 1이에요. 몇 번을 얘기했지만 약간의 센스만 있으면 돼. 약간의 센스. 이런 숫자 잡아내는 게 몇 번 하다 보면 좀 느낌이 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는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이면은 너무 좋지.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여기다가 이게 근이 하나가 여기 베타가 1이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는 0을 만족하면은 바로 A, 그 경계가 나오게 돼요. 자, 요 문제에서 48번을 한번 보세요. 48번을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풀면서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상한 느낌이 좀 들어. 이게 미지수도 많고 이걸 어떻게 다 제어를 하나 이 생각이 좀 들 거예요. 풀어보세요. 일단 스포는 여기까지.
이게 생각하면은 답으로 가려면은 뭐 금방 갈 수도 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워요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느낌이 잘 안 오는 게 정상이거든. 좀 희한해요 문제가.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해석의 결과는 우리가 이미 몇 번 했습니다. 뭔가 미적분에서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해야 되거든. 이게 뭐지? 라고 해석을 할 때 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 기억나요? 수능 5점이라고 했는데 수능 5점.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5개의 점입니다. 1번 교점, 근에 대한 얘기야. 2번 극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때 그냥 극점으로 해석해.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근의 개수를 따지래요. 극점하고 관련이 제일 높았잖아. 뭐 그런 느낌이야. 변곡점. 4번째 접점. 5번째 점근선. 이렇게 됩니다. 다 점자가 들어가요. 여기 변곡점에도 점. 사실 뭐 4번은 1번하고 같은 얘기인데 너희들 머릿속에 인식을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분리를 했어. 원래는 수능 4점이었어요. 한 5년 전까지는 수능 4점이었는데 이게 교점에 대해서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접점을 넣어야 이게 스치면서 접하는 이런 상황과 뚫고 지나가는 접, 스접하고 뚫접하고 이걸 이제 비교를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자 여기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 곡선이야 직선이에요. 모르는 있으니까 어떻게? 일단 접하는 걸 일단 그려. 모르겠고 그냥 접해. 이렇게 그려요. 해석을 할 때는 X좌표, Y좌표 이것만 진짜 잘 구별해도 거의 답까지 근접한다고 해서 X좌표랑 Y좌표. 여기서 K는 X좌표예요. K에다가 무게중심을 실어주려면 K가 아주 중요한 점이어야 돼. K가 아주 중요한 점이 되려면은 극대, 극소나 변곡점이나 이런 거 다 따져봐. 접점이거나 아니면 교점. K보다 작을 때니까 교점으로 일단 해석을 들어가. 그래서 이게 잘 찍으면은 답으로 그냥 쉽게 갑니다. 자, 이게 답이거든. 이게 답이에요. 자, 근데 이걸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찾아내려면 진짜 많은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리고 해석력이 진짜 강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0과 1에 대해서 계속 기준법을 막 써줘야 돼. 자, 이렇게 되는 직선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가 3이에요. 여기 K라고 합시다. AX 더하기 3이야. 자, K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직선이 곡선보다 위쪽에 있어. 성립하지?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K를 고정을 시켜놨다고 해도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여전히 곡선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A가 여러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리고 이 상황이 되면 K가 또 변할 수가 있어. K가 또 변할 수가 있고 A가 하여튼 한 개를 만들어내면 A가 어떤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위로 가도 안 되고 아래로 가도 안 돼. 그래서 여기가 딱 접하는 상태 이 K로 여기를 딱 못 박아놔야 돼. 이렇게 되면은 A가 못 움직입니다. K가 여기서 오른쪽 왼쪽으로만 바꿔도 또 A가 움직일 수가 있어. K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래서 이게 거의 대부분의 이제 문제들을 해석을 해서 그래프를 추론을 하는 형태가 되면 이런 X좌표, Y좌표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그냥 거의 대부분 답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이러고 나면은 이제 접했으니까 또 어떻게? 근각 계절 관계를 써볼게. 예, 아직 이게 잘 안 돼. 많이 연습을 못해가고. 자, 접했으니까 알파 K는 일단 0이야. 여기 2차식이 없어요. 아, 2차식이 있네. 1. 자, 1 쓰고, 여기 1이야. X세제곱 다시 X제곱 빼기 AX 빼기 3은 0의 근. 그럼 알파 K가 마이너스, 아니지, 3이지, 3. 자,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약간의 센스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 K가 양변, 3 이렇게 잡으면 되죠? 3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으면 되지.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기울기가 A라고 하는 애는 F'의 마이너스 1이 돼요. K는 3이고, K가 3이니까 F에, 그냥 뭐 이거 A 잡을 필요도 없구나.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지. 이거 꽤 어려운 문제야, 얘들아. 이게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완전 제일 어려운 문제이거나 30번 이런 급은 아니고 그거 바로 밑에 있는 한 랭킹 3위 정도쯤 되는 그 정도는 돼요. 문제가 짧은데 임팩트가 있지. 자, 그래서 그냥 곡선이 나오면 일단 접하는 점을 잡으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49번은 요거는 될 것 같아서 넘어갑시다. 자, 이 다음부터가 이제 좀 어려운데 합각형이야. 사실은 수능에서 합각형은 이제 안 나오는데 그래도 내공을 올리기 위해서 요거는 연습을 좀 합시다. 자, 일단 쉬었다 할게요. 자, 52번이 자, 이게 합각형이지만 그래도 내공을 위해서 합니다. 자, 52번. 이런 식의 세팅은 뭐 사실 거의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내공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AX의 제곱에 자, 일단 첫 번째 fx가 3참수, gx가 2참수라서 a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보이지 않게 들어가요. a가 0이 되면은 이제 대전제 위배가 되지. 자, a는 0은 아니고 2참수랑 3참수 때 최고차 뭐 이게 부호가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몰라. 자, 그래서 기억 한번 갑시다. y는 fx의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다 라고 하면은 뭐 여기 짝수차가 없어지는 거잖아. b는 0이고 d도 0이 되니까 gx에서 b도 0이 돼요. 그러면 y축 대칭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기억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니은도 보시면 fx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그 값을 가지면 그 값이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과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 y축 대칭이 y축 대칭이 된다. 여기 점 대칭이 될 건데 여기 d는 아직 살아있어. 이게 y는 d에서 그냥 살아있는 거지. 근데 하여튼 여기 b가 0이 되니까 a, c 요것만 살아남아서 뭐 이런 정도로 gx가 그려지게 돼요. y축 대칭이죠. 자, 그래서 gx는 x는 0에서 그 값을 갖는다. 극소가 될지 극대가 될지 몰라도 어쨌든 같습니다. 자, 요거를 여기서부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 얘를 미분을 했을 때 f'x가 3ax 제곱에 2bx 더하기 c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의 근이 1과 마이너스 1이에요. 1과 마이너스 1. 이 참수의 근의 합이 0이잖아. 이게 더한 게 0이니까 여기 b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뭐 하여튼 요런 방법으로 여기 b가 0이 된다를 생각을 해도 괜찮아. 그래서 대수랑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 이거 동시에 다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fx가 극값을 갖지 않으면 gx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극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 요거에 판별식을 써야 돼. 그러니까 도함수의 근. 그러니까 요 f'이 요런 근을 가져버리면 이건 극값을 갖게 되고 f'의 근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거의 판별식이 이렇게 0이거나 0보다 작으면 그럼 판별식 얘를 이용하면 b제곱 마이너스 3ac죠. 이게 이렇게 되는 조건이 돼. 이렇게 되는 조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x의 이제 판별식을 쓰면 알고는 짝수를 못 쓰네. b제곱 빼기 4ac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b제곱 기준으로 했을 때는 3ac인데 지금 여기 극단적으로 b제곱이
3AC 정도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여기가 AC만큼이 남아. AC에 대해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고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뭐 B제곱은 0보다 크잖아. 그거나 같잖아. 극단적인 경우가 등호의 상태를 항상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A는 0이 될 수 없으니 B도 0이고 C도 0인 상태를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B도 0이고 C도 0이면 3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럼 다시 B가 0이야. 그 다음에 C도 0이야. 그럼 AX 제곱이면은 이렇게 되니까 근이 생기지. 그래서 좀 극단적인 경계를 생각하면 보통 거기서 답이 나와요. 뭐 그런 어떤 발레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52번을 좀 정밀하게 못 풀었으면 53번 정도를 한 번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55번을 풀어야 되는데 55번을 풀었어도 이거 디귿을 아마 대충 때려 찍지 않았을까? 자, 일단 디귿을 좀 미리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3차함수 성질을 알면은 좋습니다. 뭐 이런 성질이 수능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 뭐 이런 등간격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고 3차함수를 예쁘게 그리면 이렇게 딱 들어가. 이렇게 3차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시켜볼게. 이렇게 3차함수를 이렇게 대칭을 할 거야. 그러면 요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된 모양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의 의심이 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과연 교점이 안 생길까? 여기도 과연 교점이 안 생길까? 왠지 이게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심이 좀 생겨요. 그래서 3차함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 자, 느낌은 이렇게 가는 게 좋아. 이게 한 칸 갈 때 얘가 두 칸 올라가. 그러니까 급격하게 확 올라가요. 급격하게 올라가고 얘는 천천히 내려옵니다. 두 칸 갈 동안에 두 칸을 내려와. 그래서 여기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오는데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이거는 증명 한 번만 봐봐. y는 t 이렇게 걸어서 요 높이야 여기에서의 기울기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점을 다 조사를 했을 때 이 왼쪽이 기울기 값이 뭐 양수니까 당연히 큰데 절대값으로 비교했을 때 항상 여기다 선을 그으면은 이쪽의 기울기가 이쪽 기울기 절대값보다는 항상 크다라고 한다면 이쪽이 어떤 순간에서도 항상 더 빠르게 내려가고 여긴 천천히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거를 한번 보여줄게. 성질에서 여기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한 번만 해볼게요. fx는 t를 가지고 뭐 최고차는 1이라고 하자. 그냥 알파, 베타, 감마랑 근을 갖는 형태가 될 거고. 자, 미분해볼게. 미분해서 기울기를 직접 확인할 거예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랑 더하기 베타, 감마랑 감마, 알파. 자, 이제 여기다가 알파, 베타를 집어넣을 거야. f 프라임 알파는 0되고 0되니까 알파 빼기 베타의 알파 빼기 감마. 그 다음에 f 프라임 베타는 여기 0, 여기 0, 베타 빼기 감마의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돼. 자, 근데 얘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의 대소 비교를 할 때는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라서 이걸 더해줘요. 더해주면 여기서 절대값이 큰 놈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가 살아남겠지.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더했을 때 이게 양수가 되냐 0이 되냐 음수가 되냐로 얘네의 절대값 대소를 할 수가 있어. 0은 되지는 않을 거고. 자, 이제 이거를 해볼게. 두 개를 더하면 여기에 공통 인수가 있어요. 아니 이거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빼기 알파가 공통 인수로 있고 위에서는 이게 반대. 부호가 뒤집혔으니까 요놈을 이렇게 쓰고 뒤집어서 집어넣고 베타 빼기 감마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감마가 없어져. 이러고 나면 얘가 남거든? 근데 얘가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알파랑 베타가 같지 않다면 무조건 양수예요. 알파, 베타가 다르다면 무조건 양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울기가 여기보다 항상 절대값이 커. 두 개를 더하면 양수가 돼.
그러니까 항상 여기가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얘기야. 여기가 천천히 내려오고.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를 3차 함수의 성질로 하나 정도는 기억을 하면 좋고 뭐 쓰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러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대수로도 한번 설명을 해줄게.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공 증진용이에요. 자,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fx가 있는데, 자, 앞에서처럼 그냥 세팅을 할게. 뭐 요즘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f의 절대값 x. 자, 얘를 x가 양수일 때랑 x가 음수일 때로 나누면 요거 그냥 양수는 그대로 쓰고 다 써야겠다. ax 세제곱에 bx 제곱에 cx 더하기 d. 자, 뭐 f x가 되죠. 그 다음에 음수가 되면은 절대값이 마이너스 fx가 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ax 세제곱에 bx 제곱에 마이너스 cx 더하기 d. 이렇게 돼요. 자, 당연히 0을 집어넣으면 이제 연속함수 맞아. 근데 이거를 미분을 하면 요거 이제 뭐 문과용 미분은 아니긴 한데 뭐 속미분 하는 거는 여기서 미분해도 되고 하니까 뭐 아무 데서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 가볼게. 3ax 제곱에 2bx 더하기 c.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3a x 제곱에 2bx 더하기 c 마이너스 c. 이렇게 돼요. 자,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다 0을 집어넣어서 같아지게 해야 돼. 0을 집어넣고 같다 하면 C가 0이 되죠. C가 0.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얘가 C가 0이 됐다는 거는 이게 C가 F'0이거든. 그치? 근데 이게 0이 됐다는 거는 그냥 기울기가 0에서 0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3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은 두 개인데 3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은 두 개인데 요렇게 y축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요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다시 하면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요거에 대해서 fx는 그대로 그리고 요 그래프는 y축 대칭을 함수잖아. y축을 대칭을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뾰족해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래프를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돼. 수능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고, 근데 저 대수 능력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 모양 그대로를 대칭을 할 건데, 자, 여기 이제 가파르게 내려가고, 이게 천천히 내려가면서 만나질 않아요. 이렇게. 만나지 않고, 요렇게 되는 애는 이쪽으로 들어갈 때 가파르게 올라가. 그래서 만나지 않아. 자, 만나지 않은 거를 일단은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우리 뭐 알고 있는 내용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대수로도 풀어야 돼. 얘네가 음수인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음수 쪽에서, 이거 방정식 풀면은 사실 너무 명확하게 보여. 이렇게 같다, 이렇게 봐요. 3참수에 대해서, 이거는 음수 쪽, 여기 음수 쪽, 여기서는 이 식이 같다라고 하면은 없어지게, 이렇게 되고, 우리는 여기 C가 0에서, C는 애초에 0이고, 이러고 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근이 2ax 세제곱은 0밖에 없어. 그러니까 0에서는 분명히 만나, 여기. 그러니까 음수에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대수를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지. 그냥 뭐 여기서 풀어버리니까 의문이 없잖아. 그걸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수가 되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일단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 요거랑 이제 비슷한 느낌이 이제 문제가 56번이야. 그래서 55번을 좀 버벅였으면 56번을 또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58번이 여기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진해지지. 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문제가 그 전체 문제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58번이 18번인데 유서야 이거 어떻게 맞췄어? 이런 데다 운을 쓰지 마.
수능날 써야 돼, 수능날. 뭐 이런 데다가 뭐 오늘 함부로 쓰지 마세요. 오늘 모아야 돼. 자, 일단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풀 때, 잠깐만. 그래도 풀었을 거야. 정민아, 이거 어떻게, 기억, 니은까지는 됐어? 아니면 디귿? 계산은 돼요. 아, 그래, 계산? 거의 방향 잡았고, 요인네 그냥 틀렸어. 그냥 틀렸어. 그게 틀렸어? 답을 그래도 패기 있게 딱 써놓긴 했는데. 그 다음에, 자, 일단 방향만 잡아줄게요. 이거 어려운 문제라서, 이게 내가 뭐 풀어줘봐야 의미가 없잖아. 너희들이 이거를 정말 애를 써갖고, 근성을 좀 발휘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근에 대한 판정이야. 무슨 말이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0이 0이고, F1이 0이에요. 3차함수에서 근을 두 개를 알려줬어. 그러니까 나머지 근이 어떻게 되겠니? 이 얘기거든? 0과 1에 대한 근이 확실하게 있어요. 나머지 근이 어디 있겠니? 그럼 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5개가 존재하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또 중근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총 5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얘를 풀어줘야 돼.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간 느낌으로 풀어도 상관없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걸로, 뭐 중근은 좀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뭐 정밀하게 풀려면 5개에 대한 케이스를 해줘야 됩니다. 5개에 대한 케이스. 뭐 한번 해볼게. 자, 0과 1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 K라는 근을 갈게요. K가 0보다 작을 때, 1번. 두 번째, K가 0일 때, 3번. K가 0과 1 사이에 들어갈 때, K가 0과 1 사이에. 4번. K가 1일 때. 5번. 이렇게 좀 잘리는데. 이렇게. 0과 1과 K가 1보다 클 때. 완벽한 케이스 분류지. 네, 조금 뭐 이제, 답답하긴 해도. 자, 문제에서는 이제 GT 분석을 뭐 그렇게 해봐 안 해도 됩니다. 이것만 보고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f, x 더하기 x에 0에서 1까지 절대값 fx, dx인데, 자, 문제 밑에 기억니은 디귿을 보면, 이게 일반적인 t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야. 묻는 게 g0과 g의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그래서 t가 0이거나 t가 마이너스 1만 조사하면 돼. 그래서 일단 이거를 그냥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g0이라고 하는 애는 0에서 1까지 fx, dx 0에서 1까지. 자, 이거는 해석할 수 있지. 절대값 쓸 때 구간이 같아. 구간이 같기 때문에 얘네 절대값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fx라고 하는 애가 이게 같아지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는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 는 0이 되는 상황에 이렇게 되는 거지. fx, dx랑 0에서 1까지 절대값 fx, dx. 얘는 이렇게 같아지려면 이게 뭐 부호가 같으면 되고, 이거 절대값이니까 양수라서 fx가 양수면 같아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기본적으로. 이게 양수 음수가 섞여 있으면은, 혹은 음수이거나 그러면은 이 절대값 양수 쪽이 무조건 크지. 그래서 얘는 뭐 굳이 분석을 한다면 뭐 요 정도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g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f, x, dx 뭐 이렇게 그냥 일단 써요. 이걸 막 엄청 어렵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조건을 제시를 해줘. 자, 일단 기억에서 g0이 0이래. g0이 0이야. g0이 0은 어떻게? 정확하게 0이 되는 거는 얘와 얘의 부호가 양수로 같아야 돼. fx랑 gx. 0과 1에서 음수니까 이거 안 돼요. 지금 기억에 대해서 판정을 할 때 음수로 들어가면 안 돼.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섞여 있어. 안 돼. 양수지 이거 돼. 양수 여기 됩니다. 이렇게 딱 2개 케이스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g의 마이너스 1이 음수가 되니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를 적분해야 되고
0에서 1까지 요 놈은 항상 양수잖아? 이 놈은 항상 양수인데 이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항상 음수가 됩니다. 이만큼 전체가 음수가 돼요. 그럼 이게 음수냐고 물었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여기 음수지. 여기도 이렇게 되니까 음수예요. 여기 음수니까 얘도 음수라서 그냥 음수네 이렇게 판정을 해. 쉬운 건 아니야. 이거를 과감하게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어야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기억은 이렇게 되고 니은을 보시면 뒤에 마이너스 1이 양수여야 되는데 이게 양수가 되려면 방금 전에 이제 기억에서 했어. 기억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경계를 fk가 0, 그 근에 대해서 k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잖아. 항상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k가 마이너스 1 이 상황을 생각을 해.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0과 1의 근에 대해서 아주 예쁜 상태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오지. 그리고 여기 면적이 같은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야.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G의 마이너스를 볼게. 마이너스 1에서 0. 마이너스 1에서 0 요만큼이야. 요만큼이고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가 음수로 들어갔는데 이게 절대값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마이너스가 붙었어. 자, 하여튼 같아요. 그래서 0이 돼. 그다음 이때 얘가 0이 됩니다. 이렇게 0이 돼요. 근데 0이 아니고 양수를 만들어야 된대. 양수. 자, 그럼 이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는 상태를 생각을 해봐. K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더 작아지는 상태가 되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상대적으로 당연히 이쪽이 면적이 크고 여기가 작아집니다. 그럼 당연히 요만큼 끊어갖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를 면적을 내고 여기 면적을 내면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경계를 딱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정답에 근접할 수가 있어. 그 경계가 생겨야 그 다음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계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디귿은 이거 계산해야 돼. 이제 디귿은 G의 마이너스 1이 정확한 숫자로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게 정확한 어떤 값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요거랑 요거의 차이에 있어서 1만큼의 면적의 이득이 생겨야 되는 건데 이 근을 어쨌든 K로 세팅을 해갖고 직접 계산합니다. 그럼 0에서 1까지 뭐 여기 K로 x 빼기 K에 일단 fx로 놓게. fx로 아니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 dx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0에서 1까지 절대값 fx를 이제 보면 일단 이게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k가 여기 마이너스 1보다는 일단 왼쪽 편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크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면적의 이득이 생겨야 되니 자연스럽게 여기가 음수로 되고 여기 부호가 결정이 돼요. 부호가 결정이 되면 이게 플러스가 돼버리거든. 그렇지? 그러면서 이게 적분 구간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대칭 구간 적분을 해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k를 집어넣어갖고 x 빼기 1, x 빼기 k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근이 0과 그 다음에 1과 그 다음에 k k에 대해서 근을 이걸 전개를 해서 대칭 구간이니까 날려버리고 계산해서 정확하게 1보다 큰 상황을 k의 범위를 찾아내야 돼. 계산을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의도가 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합답형을 내지 못하는 게 기억, 니은, 디귿 세 개를 물으면 안 돼. 3개 이상의 복합 개념은 낼 수 없다라고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합답형은 뭐 이제 과거의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공을 올리는 용도로 이 정도 문제는 풀어내는 게 좋아요.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방향은 잡아줬으니까 꼭 해보세요. 61번을 내가 빼트렸는데 61번 꼭 푸셔야 되고 62번도 63번도 경계를 잡는 문제야. 그래서 내가 좀 고민이 되는 게 이거를 풀이 시간을 좀 주고 있다가 할까 싶기도 하고 조금만 고민을 해볼게. 자, 64번 갑시다. 64번. 자, 64번은 되게 쉬워요. 이건 계산도 없고 그냥 뭐 직관적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지금 보면은 잠깐만 이게 어디로 빠른 거지?
이게 먼저 나왔던 거구나. 64번이 먼저 나오고 앞에서 했던 게 조금 더 최근 문제인데 수능 문제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 xt가 3차예요. t에 t 빼기 1 at 더하기 b. a는 0이 아니야. 3차가 맞지. 근데 근이 두 개가 또 노출이 됐어. 0과 1. 0과 1을 그렇게 좋아해, 그치? 자, 이 상황이야. 근데 밑에를 봤더니 기억에서 보니까 인테그랄 0에서 1, 니은에 보니까 열린 구간 0, 1, 디귿에서 봤더니 0, 1.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구간 다 필요 없고 이 구간 안에서만 생각을 하면 돼. 이 구간 안에서 생각을 하면 나머지 근 찾아라 그 문제거든. 그럼 나머지 근이 어디 있겠니 하면 여기에 근이 있으면 대충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여기에 근이 있으면 대충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근이 있으면 대충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뭐 이런 정도가 그래프의 끝이죠. 뭐 여기서 중근을 갖는다고 해도 개형은 뭐 비슷한 거야. 이렇게 네 개밖에 없어. 그래서 네 개의 개형을 가지고 판정하나요. 아까는 5개였잖아. 5개였는데 4개니까 뭐 이거는 조금 더 낫죠. 자, 그래서 여기 조건이 하나 더 있지. 0에서 1까지 VT VT가 2야. 요거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게 위치 함수예요. 위치 함수. 자, 이게 0에서 1까지 VT, DT를 하면 이게 적분이 된 함수로 x의 1 빼기 x의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동거리에 대한 얘기야. 이동거리 미쳤어. 위치에 대한 얘기예요. 위치. 그러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돼. 근데 x1과 x0은 이게 0이니까 당연히 x1과 x0이 같다. 뭐 그래서 어쨌든 0. 뭐 이렇게 그냥 이게 기억에 대한 얘기고. 근데 요거는 절대값이 붙었어요. 요거는 이동거리에 대한 얘기지. 이동거리가 2래. 이동거리가 2. 정확하게 2. 자, 이거에 대한 힌트는 니은부터 나옵니다. 니은에서 절대값 xt라고 하는 애가 이 위치에 대한 얘기죠. 이게 1보다 큰 애가 존재하니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거 풀 때 어렵단 말이야. 이거부터 생각을 하세요. 이거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1과 마이너스 1 절대값이니까 얘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요걸 해석을 해야 돼. 이동거리가 2. 1을 기준으로 했으면 0에서 출발을 해서 올라가는데 1, 내려오는데 1 이렇게 되면 2가 되는 거야. 올라가는데 1, 내려오는데 1 쓰면은 이동거리가 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돼도 이동거리가 2가 되는 거고 중간에 뭐 적당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합쳐서 이동거리 2를 만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이동거리 2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지. 안 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건 안 돼. 왜냐면 여기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애가 존재하니 이렇게 물었는데 1보다 큰 만큼 이동했다가 1보다 큰 만큼 이동을 하니까 이동거리가 2 이상이 돼요. 그래서 안 돼. 이런 건 안 돼. 개형이. 이런 거 되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되는 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에서 또 똑같은 걸 물어요. 0과 1 사이의 t에 대해서 x, t가 1보다 작아래. 모든 t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돼. 모든 t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는 이제 개형이 2개밖에 없지. 이렇게 되는 거랑 아래로 이렇게 되는 거밖에 없죠. 어쨌든 여기 중간에 근이 존재한다 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근의 존재성, 존재 정리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디귿은 뭐 아까 풀었던 문제랑 그래서 같은 문제입니다. 3차함수의 근이 어디 있니 뭐 이런 얘기라서. 자, 어쨌든 변형한 문제들이 옆에 있어요. 그 다음 67번을 또 가봅시다. 여기 마지막 문제인가? 20번. 와, 중간에 끝에 거 2개 다 마셨네? 확실하게 푼 거? 애매하게? 느낌? 내일은
아, 맞아. 거기 기출문제 다 있어. 열심히 풀었네. 자, 67번 가봅시다. 이것도 금판정이에요. 앞에는 3차 함수였는데, 이건 이제 2차 함수 금판정이라서, 어떻게 보면 더 쉽습니다. 이것도, 방향만 알려줄게. 뭐, 불침문제 있으니까. 이 정도는, 못 풀어도 괜찮아. 근데, 최대한 내가 풀 수 있는 기억, 혹은 니은까지는 도달해야 돼. 디귿은 또 계산이라서, 디귿 정도는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수능에서는 디귿 형태로 묻지는 못해. 자, 하여튼 볼게요. 연속함수 fx야. 그 다음에 gx가 3차 함수래. 근데 모양이 좀 특이하죠. 최고창의 개수는 1이고 gx가 마이너스 0에서 x의 ftdt로 표현이 되어 있고 x가 음수 0에서 또 x의 ftdt인데 x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왠지 0을 집어넣고 싶어져야 돼. 0 집어넣으면 g0은 0 이렇게 되고, 자, 3차 함수 gx니까 어쨌든 ft는 2차 함수 계열이지. 2차 함수 2차 함수를 가지고 뭔가 적분을 했으니까 3차 함수가 됐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f의 차원으로 낮춰줘야 돼요. 문제에서 f가 연속함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연속 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미분을 해야 돼. 적분은 의미가 없고, 그치? 얘를 G'으로 미분을 해서 f 함수를 노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fx 그 다음에 fx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됩니다. 자, 당연히 G'0은 존재해. G'0은 뭐 다항함수 3차 함수의 값이니까 3차 함수 미분 값이니까 2차 함수, 요놈이 2차 함수가 되고 당연히 연속함수입니다. 그럼 당연히 또 0을 집어넣겠죠. 그럼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0, F0이 같아야 되니 F의 0은 0이 돼요. 0의 왼쪽에서 오는 거, 0의 오른쪽에서 오는 거 같아져야 되니까 F0은 0이 됩니다. 그럼 2차 함수에 근이 하나가 노출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2차 함수에 근이 노출이 돼. 그럼 G'0도 0이야.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목표를 한번 봅시다. 목표를 보면 기억, 니은, 디귿이 다 F0은 0, F에 대해서 묻고 있고 니은에 대해서 fx의 극값, 디귿에서도 마찬가지로 fx는 x. 그러니까 fx가 기준이야 지금. fx를 묻고 있어요. gx인데 fx를 묻고 있어. 요거를 우리가 수행을 해서 비슷한 걸 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an 플러스 1이 뭔가의 an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an을 구해야 되는 역추적해야 되는 경우에 이거를 an은 하고 거꾸로 표현하는 걸 한번 했었거든. 이게 이제 편했던 거는 이 an을 구하는 게 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an 플러스 1 대신에 an으로, 이게 이제 a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를 다르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fx는 하고 g 프라임 x와 g 이렇게 그냥 뭐 써도 뭐 상관없는 거지. 와, 이렇게 이런 거 발산까지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뭐 하여튼 그냥 어쨌든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 2차 함수의 근 하나를 알아. 0이 근이야. 여기도 어쨌든 2차 함수 계열인데, 자, 3차 함수 기준으로 2차 함수를 먼저 생각을 하면 0이 근이고 0이 근이에요. 지금 G'X를 먼저 작업을 할게. fx가 그려지려면 G'을 우리가 G'은 근이 당연히 0에서 중근일 수도 있고 근이 음수일 수도 있고 그렇게 양수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G'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G'이. 그럼 이제 F를 한번 그려볼게. F를. 자, F를 그리려면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뒤집어줘야 돼. 이때는 그대로 그려주고 그럼 F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대로 뒤집고 그대로 뒤집고 됐지? 이 3개의 케이스야. 처음에는 5개 케이스인데 그 다음에 4개였고 이건 3개밖에 안 돼. 이 정도는 그냥 뭐 껌이지 껌. 자, 그러면 기억 F0은 0은 이거 아까 풀었고 니은에서 이거 뭐였지? fx가 극대값을 갖느냐 이거 여기서 벌써 땡이죠. 그래서 케이스를 명확하게 해야 이걸 풀 수가 있어요. 여기 극대값 있지? 여기 극대값 있네요.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 근판정을 하라는 얘기야. 이차함수의 그 도함수의 근판정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방향만 알려줄게. 이것도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고, F1이 2에서 4야. 그때 fx는 x 서로 다른. 자, x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때는 그냥 뭐 명확하게 서로 다른 세실근 가죠. 여기다 x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는 100% 근을 갖고 여기는 100% 근을 가져요. 근데 이게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그렇지 이게 사실은 y는 x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 gx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된 애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거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판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의 기울기를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g 프라임 0의 값을 찾아줘야 돼요. 그게 1보다 크냐, 같냐, 작냐, 뭐 이거를 따져줘야 되는 거야. 희한하게도 근판정을 기울기로 하지. 그 근판정을 기울기로 하는 게 근판정을 함수값으로 보통 하는데 극대극소로 판정을 하는데 그조차도 안 되면은 f' 그거보다 낮은 차원에서도 들어가거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된 거를 절대값을 씌워요. 이렇게 된 데다가 여기다 이차함수인지 뭔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슬쩍 얘를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는데 여기에서 요 파란색의 기울기가 요 빨간색하고 같으면 딱 접해서 여기서 근이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은 근이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판정하는 게 여기서 기울기 값으로 판정을 해줘. 그래서 근판정을 기울기로 판정을 하는 문제가 한때 유행을 탔습니다. 하여튼 요거를 이제 계산하시면 돼. 그거는 이제 그 F1에 대한 값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뭐 하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여기를 A를 잡고 이차함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면은 G 프라임 X는 최고차는 3으로 바뀌겠지. X에 X 빼기 A, A가 음수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면은 F1이 G 프라임이라고 같으니까 이게 4에서 2에서 4가 되고 1 집어넣으면 A의 범위가 나옵니다. A의 범위가 나올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G 프라임 0의 값이에요. 그것만 따져주면 돼. 식을 만드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이제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안 되면 여기 니은까지는 해결을 해야 돼. 마지막 계산은 뭐 하여튼 그 내공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 좋고 70번이 기울기를 판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못 넣었어요. 너무 살벌해서 기역, 니은, 디귿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기역, 니은, 디귿 이거 다 치면은 4점짜리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 12점짜리야. 왜냐면 기역이 4점, 니은이 4점, 디귿이 한 5점? 요 정도 느낌이거든. 디귿이 뭐 4점 이상, 그러니까 킬러 느낌으로. 하여튼 뭐 12점 이상의 문제라서 이거는 뭐 넣으면 애들이 다 안 풀려고 그래서 다 찍으려고 하지. 다 똑같아 마음이. 그래서 이거는 70번은 좀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한번 풀어보시고 자 일단은